안녕하세요. 백세시대 백세코인 백코 인사드립니다. 비트코인 주변에 일어난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리플이 세계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슈왈츠가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력 분열의 현상과 함께 각국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목하면서 디지털 화폐로서 높은 효율성과 정치적 이념이 배제된 리플이 미국 달러 대신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물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암호화폐 리플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 가능성이 높은 화폐들이라 할 수 있죠. 가상화폐를 할 수 있는데, 자, 리플도 마찬가지지만 암호화폐에 있어서 기축통화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국경을 넘나들어야 되는 이 결제 분야에 있어서의 기축통화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전처럼 널뛰기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고 변동성이 약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성이죠. 보안성에서 좀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리플도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비트코인만큼 강력하게 달러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탈중앙화라는 것, 그리고 주인이 없더라는 것, 또 발행량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 여러 면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단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겠죠. 자, 중국에서 CBDC 소매 도입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이 3일 중국 국제금융연례 포럼 연사를 통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충분한 파일럿 실험을 마쳤고 이제 곧 전국적인 소매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CB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CBDC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감시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CBDC를 하게 되면 움직임을 다 포착을 할 수가 있죠. 어디서 결제했고 또 언제 누구와 만났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CBDC 도입을 서두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목표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CBDC의 도입은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CBDC가 도입이 되게 되면 각국은 더 안전한 달러 CBDC로 눈을 향하게 되지 다른 국가의 CBDC에 눈이 향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CBDC의 발행 관련해서는 더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적으로 저항을 해야 되죠. 감시체제가 확립되는데 앞장서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허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중앙화에 가까운 바로 비트코인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중앙화 플랫폼으로 나오는 CBDC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굴런 블룸버그 분석가가 비트코인과 일본 증시의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랜 시간 비트코인 그래프와 다양한 자산 그래프를 연구한 결과 오랜 기간 비트코인과 높은 싱크로율을 보인 시장이 니케이였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표가 며칠 후 니케이 이후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상황을 목격해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이 니케이 225에도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재미난 내용이죠. 이게 니케이 차트입니다. 니케이 일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하락한 것이 니케이에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니케이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상관관계가 그렇게 깊었을까요? 상관관계가 깊으려고 한다 그러면 작년도 4분기 11월 12월 달에 하락을 한 이 패턴에서 니케이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저번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은 4분기에 이와 같은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최근에 이 박스권은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니케이도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겠죠. 과연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니케이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이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단순하게 니케이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한편 JP모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회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고객들의 발송한 메모를 통해서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요청한 비트코인 신탁의 ETF 전환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미 승인한 선물 비트코인 ETF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이미 승인을 했는데 현물 ETF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만약에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으려면 이미 승인한 선물 ETF도 승인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던 것은 10월 달에 있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지금 하락을 한 겁니다. 자, 10월 25일부터 10월 19일 사이에 이제 현물 ETF 승인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서 승리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좀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에서 메인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요. 오늘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이 신라호텔에서 열렸었습니다. 여기서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한국에는 50에서부터 60대도 디지털 네이티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40에서 60대의 거래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50대까지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연령대입니다. 60, 70대는 거의 하지 않고 50대까지가 대부분 80%를 차지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60대까지도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나이대의 그 확장성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고래들의 활동이 증가가 되고 있다. 최근 3주간에 7만 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변동성이 덜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7만 천의 비트코인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변동성이 적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할 수 있죠. 또 미국 기업도 비트코인의 보유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변동성이 적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의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뉴스 중에서 이런 얘기 나오네요. 세 가지 요인이 비트코인의 빛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우측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죠. 세 가지 지표는 비트코인의 빛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보를 울립니다. 그럼 어떤 지표들이 그런 내용들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지표인데 최근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 그럼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전분기에 비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구글 검색 트래픽에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 내용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대중의 관심이 감소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현재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서 주저하거나 통합되는 시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거래량 감소하고 있다는 거. 거래량 감소 첫 번째. 두 번째는 구글의 검색 트래픽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트코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결단코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거래량 감소하면서 또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좀 쉬어가는 시기고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급등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의 시기는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도에 반감기를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주 안 좋은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일봉 차트고 1단계 하락을 이후에 이제 2단계 상승하면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차트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유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바닥에서부터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도 말에 갔던 이 고점 아래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겁니다. 산이 높았기 때문에 골이 깊었던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산과 골의 반복이죠. 골이 깊으면 또 산도 높은 것이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산을 만들고 골이 깊었고, 또 산이 높았고 또 골이 깊었습니다. 산을 만들고 골이 깊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조정은 하방 경직성을 갖는
그런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빠져봤자. 그래서 견딜만 한다는 것이죠. 빠져봤자 2만 달러 초반입니다. 빠져봤자. 상승의 폭은요. 상승은 5만 달러 이상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기준선 자리를 지켜내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ETF 승인이 거절될 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적은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견뎌야 되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 말씀을 드리고, 또 CBDC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CBDC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국민적으로 저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앙화 플랫폼을 가져와서 감시 체계를 갖게 되는 이런 CBDC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갖고 탈중앙화 선두에 있는 비트코인을 더 우리는 신뢰하고 더 밀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